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들게 하는 불안감,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는 우유부단함, 사소한 일에 폭발하는 감정.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정신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이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평범함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복잡하게 얽힌 생각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릴 단 하나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비밀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상위 1%의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신적 운영체제입니다. 이 지식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통제력을 갈망하는 소수만을 위한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최근 당신의 하루 전체를 망쳐버렸던 사소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1분마다 새로운 알림을 보내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를 강요하며 미디어는 온갖 종류의 위협과 불안을 주입합니다. 당신의 뇌는 수십 개의 탭이 동시에 열려있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느려지고 과열되고 결국 다운되어 버립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것을 의지력의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더 노력해야 해.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운영체제, 즉 OS가 구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대의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소프트웨어로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치할 새로운 OS는 단 하나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원칙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감옥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만약에와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과도한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당신의 집중력을 훔치고 당신을 능동적인 창조자가 아닌 수동적인 반응자로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은 이 감옥의 창살을 붙들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강한 남자는 이 감옥의 존재를 가장 먼저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열쇠는 감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당신의 뇌는 복잡함을 사랑하는가? 당신의 뇌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잠재적인 위협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시뮬레이션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검치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스스로 호랑이를 만들어냅니다. 상사의 못마땅한 표정, 연인의 짧은 문자 메시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뇌는 과도한 생각을 준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준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소모전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인지적 버그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 이 버그를 수정할 패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통제력이라는 환상.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교통체증, 다른 사람의 평가, 주식시장의 등락. 이것이 우리 불안의 99%의 근원입니다. 날씨를 통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헛되고 에너지만 낭비하는 행동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다 결국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자신이 싸울 전쟁터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영역에만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단 하나의 생각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단 하나의 생각, 통제의 이분법. 이것이 오늘 당신이 얻어갈 전부입니다. 이 문장을 당신의 뇌에 새기십시오.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단 두 가지만이 존재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시시하게 들립니까? 천재성은 언제나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복잡함은 약자들의 변명입니다. 이 단순한 필터를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다섯 번째,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놀랍도록 적습니다. 당신의 의견,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판단, 그리고 당신의 행동.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몸조차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명성, 재산, 타인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왕국이 사실은 작은 오두막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오두막이야말로 당신이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진정한 왕은 거대한 영토를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자입니다. 여섯 번째,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놓아주기. 과거에 대한 후회.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행동뿐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정신적 에너지를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을 당신의 정원, 즉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자유의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 실전 훈련, 5분의 명료함. 지금 당장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연인과의 다툼, 재정적인 문제. 좋습니다. 이제 종이를 꺼내 두 개의 열로 나누십시오. 왼쪽에는 통제 가능한 것, 오른쪽에는 통제 불가능한 것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문제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이 두 개의 열에 나눠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90% 이상이 통제 불가능한 것 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덟 번째, 행동의 영역을 재정의하라. 당신이 작성한 목록에서 통제 불가능한 것, 열에 있는 모든 항목을 과감하게 지워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이제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몫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통제 가능한 것, 열에 남은 몇 안 되는 항목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는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노력과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연인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말과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자의 불안을 강자의 행동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아홉 번째, 이것은 감정 억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을 감정을 억누르는 차가운 태도라고 오해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파괴적인 감정들은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도를 멈추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마치 파도의 원인인 바람이 멈추면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10번째,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직장 생활. 당신의 상사가 부당한 평가를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범한 사람은 분노하고 험담하고 며칠 동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상사의 평가는 통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업무 성과, 프로페셔널한 태도,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완벽하게 통제 가능합니다. 당신은 불평 대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다음 행동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태도입니다. 11번째,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인간관계. 당신의 친구나 연인이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 당신의 기대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여 감정적 안정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고유한 요새를 구축하십시오.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12번째, 소셜미디어라는 전쟁터. 소셜미디어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과시, 악성 댓글, 당신과 상관없는 뉴스. 여기에 당신의 정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댓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2가지입니다. 무엇을 볼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당신의 피드를 당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로 채우십시오. 무의미한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집중력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13번째, 목표 설정의 역설. 그렇다면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야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야망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목표를 결과가 아닌 과정에 두십시오. 1,000만 원을 벌겠다는 목표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2시간씩 내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는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결과는 신의 영역에 맡기고 당신은 당신의 과정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방법입니다. 14번째, 영향력의 원.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는 회색 지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이나 팀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동일합니다. 당신의 행동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자녀에게 최선의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자녀의 몫입니다. 당신은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의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리더의 자세입니다. 15번째, 정신적 갑옷, 부정적 시각화. 이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간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 차가 고장나는 것, 누군가와 다투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해 정신적으로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일어났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훈련을 통해 당신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갑옷을 입게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16번째,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정점입니다. 단순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사랑하는 경지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해고당했습니까? 새로운 길을 찾을 기회입니다. 이별했습니까? 더 나은 나를 만들 시간입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모든 경험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가장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17번째, 당신의 언어를 바꿔라.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물으십시오.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지? 라고 물으십시오.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약자의 언어를 버리고 강자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18번째, 주변 환경을 설계하라. 당신의 결심은 약합니다. 환경의 힘을 이용하십시오. 당신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십시오. 불필요한 뉴스를 차단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십시오. 당신의 책상 위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적힌 메모를 붙여두십시오. 당신의 환경을 당신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지지하도록 설계하십시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19번째, 이것은 매일의 훈련이다. 이 영상을 한 번 본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이 단 하나의 생각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을 통해 이 생각은 당신의 자동적인 반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본능이 될 것입니다. 20번째, 지적인 우월함의 시작. 이 원칙을 체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를 풍깁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항상 명료한 판단을 내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안정감과 통찰력에 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의해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등대가 됩니다. 다른 배들이 당신의 빛을 보고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21번째, 반응과 대응의 차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반응합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면 즉시 화를 냅니다. 이것은 동물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응합니다. 자극과 당신의 행동 사이에 아주 짧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통제의 이분법을 적용합니다. 상대의 무례함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나의 품위 있는 대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 짧은 멈춤이 인간과 동물을, 그리고 평범한 남자와 강한 남자를 구분짓는 경계선입니다. 22번째, 불평이라는 독. 불평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력한 절규입니다. 날씨, 정치, 다른 사람의 단점.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신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오염시킬 뿐입니다. 불평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그것을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인가? 불평하는 대신 해결책의 일부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23번째, 과거는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일 뿐이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있습니까?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단지 데이터베이스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교훈을 추출할 수 있지만 그곳에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현재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과거를 후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지혜의 원천으로 삼으십시오. 24번째, 미래는 시뮬레이션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수많은 가능성의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착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지 미래 자체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최고의 미래는 최고의 현재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25번째,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사실로 착각하는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누군가 당신을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수행한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상처받을지 여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26번째, 육체적 훈련의 중요성. 정신력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신 수양만큼이나 신체 단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힘든 운동은 당신을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노출시킵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계속하려는 당신의 의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운동은 통제의 이분법을 몸으로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몸을 단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정신도 강해질 것입니다. 27번째, 단순함의 미학. 이 원칙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십시오. 당신의 옷장, 당신의 책상, 당신의 인간관계.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십시오. 복잡함은 혼란을 낳고 혼란은 당신의 에너지를 훔칩니다. 당신이 소유한 물건이 적을수록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적어집니다.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스토아적 미니멀리즘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명료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28번째,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 상기하십시오. 이것은 우울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유한함을 인식함으로써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사소한 모욕, 지나간 실수,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에 따라, 당신의 원칙에 따라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29번째, 당신의 내면의 요새. 이 모든 훈련의 목표는 당신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의 요새 인너 시타델을 짓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당신은 이 요새 안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최악의 비극이 닥쳐와도 당신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의 판단과 대응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새야말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30번째, 침묵의 힘. 항상 당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상황을 관찰하고 통제 이분법을 적용하고 가장 현명한 대응을 선택할 시간을 줍니다. 약한 자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지만 강한 자는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당신의 말을 아끼십시오. 꼭 필요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31번째, 감사의 실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중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긍정적인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한 몸, 좋은 날씨,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에게 잠시 빌려진 것들입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는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감사는 당신의 관점을 결핍에서 풍요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32번째, 역할 모델을 찾아라.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역사적 인물이든 주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질문은 당신을 개인적인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 더 높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면 결국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33번째, 과정에 대한 사랑. 우리는 종종 목표 달성의 순간만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그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힘든 훈련, 지루한 반복, 수많은 실패.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결과는 당신의 통제 밖에 있지만 과정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과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설령 따라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34번째, 외부의 소음 차단하기. 세상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광고, 뉴스, 사회적 압력. 이것들은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소음입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당신의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십시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5번째, 완벽주의라는 함정. 완벽주의는 통제의 이분법을 위반하는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완벽한 결과물, 완벽한 계획, 완벽한 인생. 이 모든 것은 통제 불가능한 환상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최선을 추구하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당신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세상에 맡기십시오.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입니다. 행동은 완벽보다 낫습니다. 36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당신은 이 훈련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화를 내고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를 불안해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일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고 교훈을 배우고 다시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되 관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37번째, 집단의 지혜 활용하기.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는 커뮤니티나 당신의 성장을 지지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의 관점은 당신이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강한 남자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줄 압니다. 38번째, 관점의 전환. 위에서 내려다보기. 당신의 문제가 너무 크고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잠시 멈춰서 당신의 관점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는 존재, 당신의 도시, 당신의 나라, 그리고 이 지구 전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작게 느껴집니다. 이 플라톤의 시선이라 불리는 훈련은 당신을 사소한 걱정거리에서 해방시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줍니다. 39번째, 안락함이라는 적. 현대사회는 우리를 너무 편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안락함은 당신의 정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불편한 상황에 노출시키십시오. 찬물 샤워, 간헐적 단식,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이러한 작은 도전들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안락한 영역을 벗어날 때 당신의 내면의 요새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40번째, 당신의 원칙을 정립하라.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신의 삶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직, 용기, 절제, 정의. 당신만의 핵심 원칙을 정립하십시오. 이 원칙들은 당신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이 원칙에 비추어 보십시오. 외부 상황은 계속 변하겠지만 당신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잡는 방법입니다. 41번째, 기대치를 관리하라. 많은 실망감은 현실과 우리의 기대 사이의 격차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대신 인간의 본성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십시오. 사람들은 실수하고 이기적일 수 있으며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42번째, 부와 명예에 대한 스토아적 관점. 부와 명예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으며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무관심한 것들, indifference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게 되면 감사히 사용하되 그것들에 당신의 행복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는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당신의 능력,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43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복잡한 생각에 압도될 때 자연으로 나가십시오. 숲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십시오. 거대한 자연 앞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들은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존재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지 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겸손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통제에 대한 부질없는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44번째, 기록의 힘.
철학적 일기.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어떤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는가? 그때 통제의 이분법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더 잘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 이 과정은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당신의 정신적 운영체제를 매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일기는 당신의 가장 정직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45번째, 유머 감각을 잃지 마라. 스토아 철학은 근엄하고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당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웃어넘길 수 있는 능력은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유머는 상황에 대한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주고 문제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너무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한 번쯤은 웃어넘기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46번째, 행동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당신이 스토아 철학에 관한 책을 100권 읽었다 해도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힘을 가집니다. 말로만 강인함을 외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침착함으로, 당신의 품위 있는 대응으로 당신의 철학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의 메시지가 되게 하십시오. 47번째, 고통을 재해석하라. 고통은 피해야 할 악이 아닙니다. 고통은 당신의 인격을 시험하고 단련할 기회입니다.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라고 묻지 말고 이 시련을 통해 나의 어떤 미덕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십시오. 인내, 용기, 지혜. 고통은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미덕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습니다. 장애물은 길이 됩니다. 48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당신의 내면의 요새가 견고해졌다면 이제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평정심과 지혜는 혼란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이타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이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진정한 힘은 고립이 아닌 연결에서 나옵니다. 49번째, 뉴스를 소비하는 방법. 뉴스는 대부분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분별한 뉴스 소비는 당신의 정신을 불안과 무력감으로 채울 뿐입니다. 정보를 얻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실을 확인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를 자문하십시오.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인 시민이 되십시오. 50번째, 사소한 것에 대한 승리. 이 훈련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는 것,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충동적인 소비를 참는 것.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 작은 영역들에서 매일 승리하는 경험을 쌓으십시오.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자기 통제 근육을 강화하고 더 큰 도전에 맞설 자신감을 줍니다. 위대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규율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51번째, 결과가 아닌 노력에 자부심을 가져라. 당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을 다했지만 관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결과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의 의도와 노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상이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자존감의 기반입니다. 52번째,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우리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방황하며 현재의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당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함으로써 현재로 돌아오는 훈련을 하십시오. 명료함과 평온은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의 정신이 흩어질 때마다 부드럽게 그것을 지금 여기로 되돌아오게 하십시오. 53번째, 용서라는 해방.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계속 곱씹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과거의 사건에 당신의 현재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 사건에서 배울 점을 취한 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정신적 공간은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54번째,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단지 당신의 마음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생각을 관찰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55번째, 겸손의 미덕. 당신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수록 당신이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겸손은 당신을 오만함이라는 함정에서 구하고 끊임없는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56번째, 불편함과의 동행.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불편함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성장의 신호로 여기십시오.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불편함과 친구가 될 때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어집니다. 57번째, 판단을 유보하라.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그것을 좋다 또는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보기에 나쁜 일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그저 일어난 일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다음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는 방법입니다. 58번째, 당신의 영향력은 파문과 같다. 당신의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은 당신의 안정감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던진 작은 조약돌 하나가 연못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듯이 당신의 스토아적 실천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부터 바꾸십시오. 59번째, 이것은 종착지가 없는 여정이다. 스토아적 현자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걷다 보면 넘어지고 길을 잃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보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당신의 원칙을 상기하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이 여정 자체가 보상입니다. 60번째, 당신은 이제 소수의 일원이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과 외부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세계의 주권자입니다. 이 지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힘을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생각의 혼돈 속에서 명료함의 등불을 든 사람입니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십시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세상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중력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오직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쏟아부으십시오. 당신의 판단, 당신의 행동, 당신의 가치관, 이것이 당신의 왕국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정신적 요새를 여는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복잡함의 덫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지식을 갈망했고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그들의 차이입니다. 이 지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신 소수의 엘리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답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당신이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